안녕하십니까.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의 공동대표 이하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9일입니다. 작년 정확히 1년 전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우리 자유청년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서부자유변호사협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부 자유청년들은 사실은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신 우리 윤 대통령님과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김영건 장관 변호인으로서 재판을 같이 하고 있고요. 2월 19일 날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윤 대통령과 우리 김영건 장관이 그리고 사령관들 그리고 장관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기도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힘차게 기도해 주시고요. 윤 대통령을 구출하고 또 우리 서부 자유청년들 아직 갇혀 계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꼭 같이 구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연추연 변호사입니다. 저희 총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고성국 박사님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청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우파의 자산인 청년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고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저희 총회를 열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고성국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 항상 좋은 저희한테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다 일일이 드리지 못할 만큼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와주신 분들께서는 서부자유청년들과 함께 싸우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창립대회 때 가서 이 서부라는 말을 들으면 피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기분 좋게 여러분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요 서울 서부지법 사태 그리고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75년의 헌정사 특히 사법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허락하시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언젠가 그 머지않은 날 서울 서부지법 사태가 우리 사법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아주 획기적인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날이 곧 온다. 이게 제 생각인데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산당 주사파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150년 동안 혁명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고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으로 대체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게 삶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여러 국가기관들이 있는데 그 국가기관들을 파괴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에요. 당연히 그 국가기관 중에 하나인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에요. 특히 저 종북 주사파 공산당들은 감옥과 굉장히 가까이서 생활을 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복 활동은 곧 반국가 활동이고 따라서 잡히면 무조건 감옥 가게 되는 활동을 이것들이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과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학생 시절에 공산당 교육을 받거나 주사파 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받는 영역이 뭐냐면 사법투쟁 영역입니다.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지그들끼리 뭔가 모의 공작을 하거나 하다가 잡히면 먼저 경찰서에 갔을 때 어떻게 투쟁해야 한다. 진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묵비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잡혔을 때 다른 사람들, 다른 조직들한테 어떻게 연락해야 된다를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면은 또 사법투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재판이 시작되면은 그 재판에서의 투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의 투쟁은 어떻게 해야 된다를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요.
그 경험을 다 갖고 있는 선배 혁명가들로부터 배웁니다. 검사들은 어디가 약점이고 경찰은 어디가 약점이고 교도소 가면은 구치소, 교도소 가면은 간수들, 교도관들은 어디가 약점인지를 세세하게 가르쳐줘요. 감옥과 굉장히 가깝게 있는 자들이고 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 교도소 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떤 식으로 이 좌파 혁명가는 생활해야 하는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권력의 모세 혈관에 해당되는 이 사법 질서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가르친다고. 철저하게 그래서 사법투쟁으로 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간첩들이 그 수많은 사법투쟁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분명히 간첩이 분명한데도 6개월 후에 만기 출소돼서 돌아다니면서 다시 간첩질을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저 공산당 주사파 입장에서는 진짜 사법투쟁 잘한 영웅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사법체계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장악하려고 해요. 침투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게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주사파의 하방운동의 결과입니다. 이른바 진지전의 결과예요. 그리고 가장 감옥과 가까이 있었던 좌파들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해왔어요. 80년대 중반부터 82학번들부터 시작된 주사파들이 그때부터 고시공부 시작하고 사법시험 들어가서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돼서 지금의 사법부를 장악한 지가 벌써 한 40년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자유파 국민들은 너무나 착하고 순진해서 평생 살아도 경찰서 갈 일 없이 법 없이 살잖아요. 그리고 사법부가 무슨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첫 마디가 뭐예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또는 자유파의 정치인들이 뭔가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지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도대체 승복할 수 없어도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로 시작한다니까. 그런 것을 좌파들이 너무나 잘 알아. 저 우파 저것들은 순진하고 무르기 짝이 없어서 일단 사법 처리에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판결이 어떤 판사가 무슨 판결을 때리든 일단 존중한다로 시작하는 것들이야. 완전히 알로 잡힌 거예요. 알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그 사법부 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의도 문법이 있듯이 판사들이 생각하는 또 이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그 문법들이 있는 거예요. 좌파 것들을 잡으면 처음부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너무너무 힘들어. 수사관들이 막 너무 힘들어해. 저들이 뻑하면은 뭐 변호사 부른다고 그러고, 뻑하면은 인권 유린 당했다고 그러고, 뻑하면은 진술거부권 행사한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어. 판사도 힘들어해. 판사도 재판정에 그 좌파 혁명 활동하다가 잡힌 거 갖다 세워놓으면 판사도 말조심을 해요. 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건수가 돼갖고서 밖에서 공격들을 해야 되니까. 형도 지 마음대로 못 때려. 내가 보기에는 조금씩 덜 때려줘. 그래야 저 좌파 것들이 조용하니까. 반면에 우리 자유파는 잡혀 들어가면 찍소리도 못해.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다 얘기하고,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형량 때려도 그냥 사법부 판단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그동안의 우리 자유파의 모습이고 저 공산당 주사파의 모습이에요. 그럼 제가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 헌정사와 사법 역사의 일대 사건이 될 거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사법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 서부지법 사태라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부지법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장이 인용되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의 자유파 국민들이라면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모여갖고서 막 떠들어대고, 일단 판결이 나오면 야 아이고 그냥 구속이래, 어떡하냐, 사법부가 결정 내렸는데 야 집에 가자 이러고 흩어졌을 거예요. 저것들이 그렇게 계산하고 저는 판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것들 말이야, 우파들 백날 모여봤자 판결 나오면 끝이야. 그러면 저것들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올 소리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이러고 시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때렸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겁대가리 없이 판사 쇼핑까지 하면서 법원 쇼핑까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영장을 밀어붙인 거 아니겠어요. 일단
영장 떨어지면 끝난다라고 그동안 수십 년간 우리 우파가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저것들이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달랐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거는 사법부와 종북주사파 공산당들한테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이것들이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게 항의를 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우파들. 그런데 1년 전 오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특히 젊은 자유파 청년들이 항의를 시작했어. 받아들일 수 없다. 잘못된 결정이다. 항의를 했어요. 그게 우리 자유파의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 75년의 사법 역사에서도 우파로부터 그런 집단적 항의를 받은 게 1년 전 서부지법 사태가 처음입니다. 그 점에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 헌정사의 사법 역사에 매우 중대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산당 주사파 좌파 것들의 그 예측을 완전히 넘어서 버린 게 서울 서부지법 사태예요. 그러니 저것들이 감히 법원의 침범에 이렇게 해서 괘씸죄로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라 저 70여 년, 150여 년의 이 좌파 혁명 역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자유파의 반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경악하고 끝까지 보복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또 언제 그럴지 몰라. 저는 진짜 시범 케이스로 서울 서부지법의 청년들이 1년 이상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앞으로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을 저것들이 내릴 건데, 저 윤석열 대통령 무죄로 풀어주겠어요? 김용현 장관 무죄로 풀어주겠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판결을 저것들이 계속 해낼 거란 말이에요. 1심에서 2심에서 대법에서 계속 할 때마다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정권이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요? 저 종북주사파 정권이?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 사태의 관계자 청년들에 대한 저 가혹한 탄압은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우리 자유파의 이 저항권 행사를 사전에 철저히 시범 케이스로 잡아서 두둑이 패지 않으면 저것들의 좌파 독재가 완성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혁명론과 위기의식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서부지법 사태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관심과 후원을 했지만 그게 아무 죄 없는 젊은 청년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주는 그런 온정이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저 좌파 공산당 주사파들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음모에 대한 정면 도전, 정면 항쟁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서울 서부지법 사태를 남의 일로 보면 안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고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불쌍한 일이니까 또 젊은 청년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저 공산당 주사파들한테 대한민국을 뺏기느냐 아니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수호하느냐의 체제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서울 서부지법 사태의 당사자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감옥에 안 가 있을 뿐이야, 여러분들이. 더 얘기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들 대신에 몇 명이 감옥 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서부지법 사태를 계기로 이 피냄새 나는 서부자유 변호사협회가 창립이 됐어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어. 아니 저것들은 민변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아니 한 변이 있잖아. 근데 우리 양이 안 찼잖아. 맞아요. 그 자유파에 민변하겠다고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창립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저 좌파들의 사법부 장악 지지전에 대체없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마침내 최초의 반격을 위한 작은 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지법 사퇴 1주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동시에 그 서울지법 사퇴가 만들어낸 우리로서는 매우 소중한, 그런데 아직은 작은 이 우파 변호사 투쟁단체의 출범을 우리가 같이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올라오세요. 늘 우리 고성구TV에서는 제가 진행하고 유승수가 답변을 해가지고 일로 와봐.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뭐 그냥 편안하게 시민혁명 같은 거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300년 이상 피눈물로 쌓아왔던 이 근대 국가를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그냥 선물로 받듯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또 다른 나라가 300년 이상 근대화 혁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는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근대화 혁명을 선물처럼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란 사태에서 보듯이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 덕분에 거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6.29 선언이라는 점진적이고 타협적이고 제도화된 민주화 이행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가 건국하고 자유파가 근대화 혁명하고 자유파가 민주화시킨 대한민국이에요. 그거를 저는 이제 60대 후반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저 같은 세대가 용렬하고 못나서 이걸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보다 좀 젊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유승수 같은 사람한테 좀 부탁하고 있는. 저는 이 부탁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어제 석방되신 서부 투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사실 이렇게 투쟁을 해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용렬하고 못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도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됐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힘과 능력의 차이다. 그리고 또 결국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미래의 희망인데, 그 미래의 희망을 대변하기에는 저는 좀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날 그냥 재수없게 뭐 구속되고 체포된 사람을 우리 변호사들이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우리 우파 자유파 국민들이 싸워온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또 새롭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싸운 겁니다. 우리가 싸웠는데 그들이 잡혀 안 겁니다. 다시 한번 큰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후로 참 정말 지금은 사실 거의 좌파들한테 좌표 찍히다시피 해가지고 사찰당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요새. 무슨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물어뜯으려고 난리들을 친다는 건 그만큼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다는 증거니까요.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닌데, 저 우리 유승수 변호사가 그래도 법률가니까 제가 사찰받는 걸 아시네. 그러니까 제가 나갈 때 여러분들 자꾸 가급적이면 거리 두시고 악수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